고려시대 김부식은 삼국시대 역사서를 편찬하라는 인종의 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45년 김부식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사를 정리한 삼국사기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집필하면서 참고한 고서가 있는데 신라의 대학자 김대문이 화랑도의 우두머리였던 풍월주의 역사를 기록한 화랑세기입니다. 그러나 화랑세기는 우리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면서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2월 화랑세계의 필사본이 나타나면서 학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 학계는 이것이 진서냐 위서냐로 현재까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필사본 화랑세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이유는 필사를 했다는 남당 박창화가 일제시대 일본 황실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일본에 있던 우리나라 역사서들을 보고 필사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화랑세기 위서론을 펼치는 입장을 보면 당시 사용되지 않았던 모계, 풍월주, 전주 등의 용어 사용, 본서에만 나오는 인명 중 차후에 금성문에서 확인이 되는 예가 없다는 점, 본서에서는 서로 다른 인물로 나오는 김영춘과 김영수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같은 사람으로 확인이 된 점, 김의 김씨의 가계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과 상충이 된다는 점, 모본을 작성한 후 임의로 수정한 흔적, 박창화 스스로가 생전에 김대문 화랑세계의 필사본의 존재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과 진서론 주장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모든 사고 전서 등의 단어를 모두 조사해봐야 할 것, 모든 화랑이 천전리에 놀러온다는 논리가 억지라는 점, 어떤 정보를 교차 검증할 때 사서에서는 불일치하는 내용이 허다하게 있다는 점, 수정의 흔적이 필사시 잘못 적어 다시 수정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므로 그것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점, 박창화가 손자에게 남긴 유언에는 화랑세기는 소중한 것이니 잘 간직하라고 했다는 점을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위서라고 주장하는 강당사학 쪽에서 박창화를 친일파로 몰며 매도한다는 것인데요.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박창화는 유학을 공부했지만 유학의 가르침에 깊이 공감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박창화는 일제가 우리 외교권을 박탈하고 설치한 통감부 체제 아래서 식민지 교육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관리판성사범학교에 근무했다. 박창화는 일본 국내성 도서료 활동 목적을 부각시켰는데 이 기관은 천황가를 위한 사료 보관, 편찬이었다. 그가 만난 일본인들은 천황제를 옹호하는 국학자였다. 박창화는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 위서론 측 주장대로면 남당 박창화는 친일 매국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과는 정반대인데요. 해방 이후 청주사범학교에서 박창화와 같이 근무한 최기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남당은 나라가 어려워지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생각에 독립운동이라도 해보려고 중국 안동이라는 곳에 갔대요. 그런데 일본 관원한테 붙잡혔는데 일본 관원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서 역사 공부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일본 관원이 좋은 수가 있다며 역사 공부 실컷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안내해 주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황실도서관이래요. 이런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서 측에서는 남당이 일본에서 귀국한 시점조차 정리되지 않고 있다라며 일본 국내선 도서료에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불신도 불러올 수 있는 주장도 합니다. 일본 국회 도서관 국내성 직원록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박창화라는 이름을 쓰다가 창씨 개명 정책으로 1941년에는 소원창화로 쓰고 있다는 것과 사무촉탁 월급으로 85엔을 받은 것으로 확인까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당 박창화는 실제로 일본 국내성 도서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이런 서모적인 논쟁은 핵심에서 눈을 돌리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죠. 1945년 당시 청주사범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최기철 박사는 박창화가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창화는 일본에서 근무할 때 본 것을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 왕실문고에 소장된 사료 대부분이 조선 총독부가 조선에서 수탈해간 우리 사서임을 직접 확인했고 우리의 중요한 고대사 관련 사서들도 모두 거기에 있다고 할 만큼 분량도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한 일본 사람이 조선의 고선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조선에는 없는 것들이라며 자랑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창환은 교사로 재직하면서 한 학기 동안 단군에 대해서만 강의할 정도로 단군에 관련된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왕실문고에서 일하면서 습득한 지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왕실 도서관에는 우리나라 단군 역사와 삼국시대 사서 같은 고대 사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는 일본인 가지마 노부루가 출판한 환단고기가 세상에 나온 첫 번째 환단고기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환단고기는 한국에서 국뽕, 환빠, 유사 역사로 평가받는데 왜 일본에서 일본인 손으로 먼저 나왔을까요?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이런 역사를 알고 있었을까요? 박창환은 광복 이후 한국 정부에 자신이 일본인 훔쳐간 우리 고서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 자신이 찾아오겠다며 지원을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며 목록을 작성해서 달라고만 하고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라를 수습하는데 세월을 보내다 보니 우리 고서들을 찾아오는 게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서서히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한국 측이 자료 열람뿐만 아니라 고서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요청마저 들어주지 않으며 약탈해간 고서들의 존재 자체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고서, 즉 우리의 역사를 훔쳐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한국에 남겨둔 채 메이지 유신이란 과거의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오길 기다리며 우리 역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관, 식민사관, 내선일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제시대 일본이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지역과 동남아까지 점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일제는 점령이 아닌 고토수복했다고 여겼습니다. 당시 일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천황가는 백제계의 자손이다. 백제는 고구려에서 독립한 고구려계다. 조선은 신라, 고려,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고구려 백제 왕가 활동이 끊겨버렸다. 고구려 백제의 적통은 일본이다.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였던 만주, 백제가 다스렸던 22담로 그리고 조선 지배는 일본이 고토수복한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 말에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겠지만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건 옳지 못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을 일본 아래에 두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자식이 낳아준 부모를 보고 넌 내 자식이야 하는 꼴이죠.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했다는 것도 문제가 크죠. 현재 일본 역사학계가 가장 꺼려하는 일은 한국이 일본의 왕실 도서관에 있는 우리 고서들을 발안하라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고대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일본 철학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일본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왜곡된 역사가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것, 한국이 만주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한민족의 자식 국가라는 것 등 일본을 뒤흔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당 박창화의 존재는 일본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친일파, 유사 역사학자 사이비로 매도돼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이 도요타 자동차, 사사카와 재단, 문부성을 통해 한국 역사학계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한국 주류 사학계의 친일 극우 학자를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화랑세기 역시 위서냐 진서냐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과 힘을 허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왕실 도서관을 열어서 우리의 고서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연구할 수 있게 방향과 전략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어찌 보면 화랑세기 진서 위서 논란은 일본의 바람대로 중요한 본질을 가려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역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